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좀처럼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에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술은 과연 창조일까요? 해석일까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도 이어지는 중요한 논증입니다.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성의 함의는 어디에 그 본질을 두고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명작이라고 일컫는 높은 예술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이란 그 작품을 만든 주체에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객체에게 있나요? 그리고 이는 당신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요? 예술은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예술에 대해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집필한 최진석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동선, 즉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읽는 다음에 언어의 수사적 기법을 사용해 감동을 생산해낸 다음 그 감동을 매개로 그것을 알게 해주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사건들의 유기적 관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려 하면 사학이 됩니다. 세계를 관념으로 포착하여 그것을 유기적 연관을 통해서 알게 해주려는 노력, 바로 철학입니다. 또한 그것을 색으로 표현하면 미술이 되고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이 됩니다. 다양한 형상적인 방법으로 지성이 포착한 그것을 알아주려는 시도가 예술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예술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는 우리가 학습하는 환경의 한계이자 내 인식의 한계입니다. 예컨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의 종류를 짜증나 라는 한 가지 표현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분노도 슬픔도 후회의 표현도 하나의 단조로운 세계에 그칠 것이고 세밀한 감정조차 몇백 가지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사람의 세계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채로움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의 세계는 각기 다른 인식의 기초의 인지적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다주는 삶의 주관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가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술이 가진 언어는 각기 다른 삶에 갇힌 이들과 교류하는 가장 거대한 항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수없이 많은 시간의 풍화를 견뎌내고 살아남음으로써 그 보편성을 확증한 찬란히 빛나는 우리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에 대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실현된 상태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식 헌장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집행위 사회를 통해 1998년 영적 건강을 건강의 정의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내재된 죽음의 전조가 단순히 육체에 담보된 생명체의 신체적 결핍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기아와 빈곤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우리를 생의 고통이라는 족쇄에서 해방시킬 순 없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영속에만 국한되었던 우리의 괴로움은 보다 본질적인 고통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삶의 주관성을 근거로 말하자면 당신의 삶은 사실이 아닌 인식의 총체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현재는 실존하는 세계와 당신의 인지가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과 함께했던 세계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세계는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나요? 아마 그 차이의 대부분은 실제하는 세계의 변화보다 성장한 당신의 인지 확장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성인의 시선은 대부분의 경우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런 당신일지라도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시절에 비해 현재에 충실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맞닥뜨리는 세계는 작지만 거대합니다. 모태에서 벗어난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요람으로 방 한 칸과 집 주변의 세계를 탐험하기에도 벅찹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누구보다 충실히 현재를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어제의 고통도
내일의 걱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만 합니다. 어른이 된 당신은 늘어난 관계망과 체득한 인식의 공간만큼 스스로에 대한 몰입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생각의 물결과 잔상이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수면 상태에서도 꺼지지 않는 상시 전원이자 항시 구동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뇌를 극도의 몰입 상태로 만들므로 당신 또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은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예술의 청중이자 객체로서 이 아름다운 언어의 이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술은 당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오아시스이자 피로를 잊게 할 쉼터가 되어줄 겁니다. 이처럼 당신은 예술이 가진 속성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온전히 나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가? 나의 목표와 과정은 현재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일상은 나를 알아가고 성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당신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탐구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가득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술의 창조자이자 주체로 성공적으로 거듭난 당신이 당신의 일부를 세상에 내보임으로 자기 존재의 완성에 다가간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곧 예술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부디 그것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을 위한 사유책이었습니다.